오늘 추천 도서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내용이 아주 좋아요. 요거는 지난달에 실습 끝난 분이 저한테 선물로 사온 건데 여기에 이제 아동센터에 기증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아주 좋아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데는 특별히 제가 애정을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은 아세요? 몰라요. 지난달에 최근에 그 왜 JTBC에서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가수가 이승윤이라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불후의 명곡은 그 옛날에 그 산울림이라고 하는 가수 김창완 씨가 작곡한 곡을 가지고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특별히 이승윤 싱어게인 1등한 이승윤이 부른다 그래서 제가 이번 토요일에 꼭 보려고 그래요. 산울림 그 김창완 씨는 좀 아시는 분 있죠? 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책은 그 이승윤 아버지가 자녀 4명을 기른 육아일지예요. 육아일지인데 내용이 좋아요. 제가 여기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또 게다가 또 이 책을 쓴 이재철이라고 하는 분은 저하고 대학원을 같이 다녔어요. 대학원 같이 다녔고 이분이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 많아요. 10살 정도, 10살 이상 많은데 대학원은 그 수업이 같은 학년이 수업이 이분이 저보다 1년 선배예요. 제가 다닌 대학원에 이분이 1년 선배예요. 그런데 저는 군목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시험을 봤어요. 그 목사고시를 같이 봤어. 그러니까 목사고시 동기생이에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이 더 다가오는 게 이분이 여기 보면 저도 대학원 졸업여행을 한라산 정상 등반을 했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년 선배인데도 이분도 똑같아. 정상 등반을 했어. 근데 이제 다른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그 당시 싱글이었고 제가 이제 졸업여행을 갔는데 졸업여행을 가서 성산 일출봉에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더라고. 그 여자가 누구냐면 지금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대학 4학년 졸업여행을 온 거고 저는 대학원 졸업여행 갔는데 물론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만날 줄은 몰랐어. 그때 그래서 둘이 잠깐 뭐 1분 만나면서 사진을 하나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4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갔더라고 졸업여행을. 그러니까 아내한테 육아를 다 맡길 수 없으니까 또 졸업여행을 또 안 가기도 그렇고 대단한 거야. 그게 아이를 데리고 졸업여행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버스 타고 한라산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들은 젊으니까 이분은 좀 나이가 들어서 대학원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아이를 데리고 9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또 부담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언제 또 하겠냐 하고 그냥 같이 걸어서 올라갔는데 좀 걷다 보니까 아이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업었다가 무등을 태웠다가 그런데 이제 벌써 그 이제 과체중인 사람들은 벌써 2-3시간 만에 포기하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그 패배감이 있더라는 거야. 그 표정에. 그래서 나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마침 어떤 분이 그 배낭을 주더래. 배낭에다 아이를 넣었대. 업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배낭 속에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정상에 도착을 했다는 거야.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지. 아기를 업어주고 해주고 그래서 했는데 참 그거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35년 전을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가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은 그게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온 가족이 한라산 정상 가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그걸 못했어요.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아요. 금년에 지금 우리가 제주도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며느리한테 양도하기 전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드디어 이제 오늘 그 주제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육군 3사관 학교 영천에서 16주간 장교 훈련 받았고 석사 그 훈련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군에 가서 3주 훈련 받았는데 그때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육군 훈련소에서 제가 뭐에 가장 취약했냐면 이렇게 한 10m 정도 되는 연못을 통나무 타고 도하하는 거예요. 안 빠져야 돼. 근데 내가 그 능력이 제로더라고. 나는 빠지는 거야. 조교는 그네를 확 밀고 그네가 왔을 때 팍 올라타가지고 샥 가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난 그게 안 되더라고. 중간에 빠지더라고. 이게 속도를 얘 속도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게 안 돼. 기회는 딱 2번인데 2번 다. 지난번에는 그 독도법 얘기했었는데, 그래, 공군에서는 비행기가 이제 고장이 잘 나요.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 몇 달 전에도 하나 떨어졌죠. 걔가 공장에서 나온 지 40년 된 애예요. 30년 되면 이거 폐기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게 40년 된 걸 지금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종사들이 잘 죽어요. 조종사들이. 산에 부딪힌 비행기는 그 동체 수거가 가능해요. 제 생각에는 바다에 부딪히면 오히려 물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수평 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비행기가 산산조각 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산 바위하고 부딪히면 얘가 남아요. 근데 이 수평 장력이 무지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속도가 강하니까 산산조각 나요. 그래서 동체 착륙 못하게 합니다. 살아야 된다. 그냥 비행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하고 이젝션 해라. 그럼 문제는 뭐냐? 바다에 조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 조종사의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수영 훈련이에요. 바다에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생존 수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제가 아침마다 그 조종사들 같이 참모회의 들어가요. 그러면은 오늘은 몇 도, 해수에 빠진 조종사 생존 시간은 몇 분. 이게 중요해요. 얼어 죽어요. 이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이 2, 3도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조종사를 빨리 데려오는 게 중요해요. 공군에서는 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생존 확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존 확률.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들은 문을 많이 닫았어요. 문을 닫으면 적자가 몇 년 누적되면 문 닫거든요, 보통. 근데 옛날에는 뭐 몇 년 적자를 버티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문 닫으면 그걸 끝나지 않아요. 직원들 15명에 대한 4대 보험 처리가 되는데 4대 보험은 2년 전 월급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문 닫으면 니네 작년에 2년 전 월급으로 4대 보험 냈는데 알고 보니까 니네 월급 많이 줬네. 이거 다 지금 다 내. 그럼 어떻게 되냐? 직원은 다 관뒀어요. 오너가 그걸 다 책임져야 돼. 심한 경우는 한 1,000만 원 오너가. 지금 적자가 5천만 원 발생했는데 마지막 문 닫고 5개월 후에 또 1,000만 원 또 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노무관계 공부도 해야 되고 4대 보험 공부도 해야 되고 근로복지공단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지난달에 우리 주방에 그 남쪽으로 문이 3개인데 계속 춥더라고요. 추워서 보니까 맨 위에 3번째 3층 창문이 이만큼 열려 있더라고. 내가 그걸 닫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열려 있던 거야. 그러니까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한 거예요. 실습이 종료되고 그 다음날 단체톡에서 나가는 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희박한 예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나가지 말라는 얘기 강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예습이 안 된 분들이에요. 예습이 안 됐으니까 나 어제 실습 끝났으므로 나 오늘 단체톡 나간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가 가장 할 일이 많아요. 실습 끝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바쁜 분들이죠. 직장인들인데 바쁜 분이니까 문자가 와요. 성적표 언제 주실 겁니까? 떡제본을 내야 떡제본 내용을 보고 성적표 주는 건데 떡제본은 안 내고 왜 일주일이 지났는데 성적표 안 줍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습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예습 보고서를 어떻게 냈냐? 선배들이 쓴 거 그대로 냈어. 그래서 선배가 쓴 오타가 그대로 나오고 선배들이 오해한 거 있어. 예를 들면 요즘도 그런 오해한 분 있는데 아덴만 여명작전을 실시한 분은 조영주 대령인데 그 조영주 대령이 내 고등학교 친구인데 석혜균 선장이 내 친구라고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해야. 그뿐만 아니에요. 오타까지 동일해. 선배들이 예습 보고 쓴 오타가 동일해. 오타가 10개가 동일해. 그 얘기는 유튜브를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그래요. 실습 끝나고 그 다음날 탈퇴하고 일주일 후에 왜 성적표 안 주십니까? 그래요. 그럼 떡제본을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떡제본은 읽지만 내. 그럼 다시 과제물도 내야 됩니다. 떡제본의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저 수정 못합니다. 바쁩니다. 직장생활 바빠. 그래가지고 실습을 6시까지 해야 되는데 5시 반에 퇴근시켜달라 그래요. 자기 직장 나가야 된대. 그런 분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실습을 대충 시켜야지 왜 실습을 힘들게 시켜서 내 그 생업에 지장이 되게 하냐 이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이거 생업에 지장을 주는 실습은 안 해야 되겠다. 그 말은 그런 분은 안 받아야 돼. 생업을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냐면 밤새도록 하는 분이 있어요. 실습 끝나고 밤새도록 생업을 하고 7시에 퇴근해서 일로 오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럼 곤란한 거지 진짜. 그러면 그분의 추억에는 어떻게 되겠어? 실습이 내 생업을 완전 죽이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실습을 하고 좀 좋은 추억으로 끝나야 되는데 본인이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추억이 될 수가 없잖아.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꼭 뭐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2달이 지났는데 졸업을 못했어. 그러면 저도 찜찜하고 본인도 찜찜하고 그러잖아. 실습하기 한 달 전에 예습을 완벽하게 끝내면 실습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가서 끄고 오세요. 우리가 지난달에 원예치료 수업을 했어요. 실습생이 마침 놀고 있는 그 원예 도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화분 한 20개 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상추 심고 막 그랬는데 작년 봄에는 여러분 선배 중에 사랑의 열매에다가 프로포즈를 해서 원예치료 화분 만들기 한다고 150만 원을 돈을 받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 센터에 화분이 많아진 거지. 그랬는데 이제 또 어떤 분은 왜 화분 관리까지 나보고 하라 그래.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화분 관리하는 거. 교과서에도 없는 걸 왜 하냐 힘들어하는 분 있어요. 화분 관리 왜 한다 그랬죠? 화분 관리가 잘 되는 곳은 대기자가 많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동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노인 사업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쁘게 80시간을 하는 분들은 화분에다가 시간을 들일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화분이 다 죽어. 그랬다가 또 160시간 하는 사람이 오면 화분이 다 살아나.
계속 그걸 반복해요. 근데 이제 화분에다가 물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화분 밑에 있는 그 집수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 한 숟갈 주는 거예요. 한 숟갈. 그래서 이걸 분재로 만들어야 돼. 키우면 안 돼. 분재로.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물 많이 주지 않아요. 한 컵을 가지고 화분 20개에다가 매일 나눠주는 거야. 한 숟갈씩. 근데 이제 제가 한 말대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결국은 생존이에요. 화분도 생존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나중에 창업해도 마찬가지예요. 생존만 하면 돼. 뭐 잘 될 필요 없어요. 생존만 하면 되고, 왜? 직원들을 여러분 가족으로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실습 끝난 분 같은 경우 아이가 셋인데 하나가 장애가 중증 장애이기 때문에 자기는 남편 은퇴하면 그 부부가 장애인 시설을 해서 자기들이 죽은 뒤에도 아이가 돌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동생 둘도 이 공부를 시켜라. 그래서 얘네들 거기서 일하면 월급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들이 죽어도 동생들이 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생존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생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창업을 많이들 해요. 그런데 창업을 우리 또 폐업도 많이 해요. 우리 작년 12월에 실습한 분은 원래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사회복지를 했냐? 아주 재밌는 게 이 노인 요양원 이거 파는 거 이거 중개하려고 사회복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집 파는 거 중개를 그동안 쭉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요양원 파는 것이 있어서 요양원 파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한 거야. 재밌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많아요. 뭐 한 5년 이내에 90%가 폐업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이제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아동센터도 굉장히 폐업 많이 합니다. 아동센터. 서울도 폐업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속하는 것도 뭐 무능력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능력이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속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독서를 해야 된다. 독서. 그 유명한 세계적인 전설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잘 하십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독서다. 독서. 그 다음에 면역 관리 해야 돼요. 여러분 노인 시설을 하게 되면 24시간 무의식이 일을 해요. 그래서 면역 관리 해야 돼요. 운동. 제가 맨날 3월부터 10월까지 제 강의에는 맨날 자전거 탔다 등산했다 그런 말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습관화하라는 뜻이에요. 3월부터 10월까지는 자전거 타고 뭐 등산하고 뭐 그런 거. 그게 이제 면역 관리죠. 그다음에 또 영양 관리.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죠. 제 친구 어머니가 치매로 집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요양원 가가지고는 아주 제정신이 다 들었다고. 영양 관리가 되니까. 집에서는 영양이 불균형하니까 안 되고. 우리 장인 어른도 그 말년에 82세 때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공기 좋은 데 가면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공기 나쁜 데 가면 몰라, 생각 안 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폐 기능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하여튼 천리길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예습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들으면 실습을 쉽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안 듣고 과제할 수 있을까? 그러면 실습하는 게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왜냐? 주인의식이 안 생기니까. 어느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하냐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잘 하려면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구구단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안 하고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예습 보고서는 친구 거 보고 쓰고 그거 안 돼. 예습 보고서는 유튜브 제 걸 들어야만 돼. 들어야 여러분이
이해력이 올라가요. 안 들으면 오해력이 극대화돼 가지고 한 달 내내 기분 나빠. 오해력이 극대화되면 기분 나쁜 거야. 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안 들고 한 달 내내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다가 그냥 실수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습을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다 못 들은 분들 들으세요. 듣고 아유 나는 그냥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날이지만 들으세요. 여러분 선배들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계속 유튜브 올린 거 다 듣고 그날 다 레포트 했어요. 실수 끝나고도. 지난 토요일 날 여기 공사 많이 했죠. 그날 봉사한 분은 11월에 실습한 분, 12월에 실습한 분, 1월에 실습한 분. 실습 다 끝난 분이 주로 와서 저거 봉사했어요. 유튜브 안 들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11월에 실습하는 분이 못 들어 그 고생스러운 12월에 추운 날 실습하는데 또 와서 또 하겠어. 이해가 되니까 주인의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하면 주인의식이 생기도록 해야 즐거운 실습이 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 하여튼 건강관리 잘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뭐 오늘 실습 끝났다고 내일 모레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3일 내지 일주일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을 가지고 서서히 하세요. 못 잤던 잠도 주무시고 해서 서서히 하면 돼요. 여유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